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치아가 이렇게 결손되거나 또는 틀니를 선택해야 될 때 그것 대신에 저희가 요새는 임플란트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플란트를 선택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통증 그리고 회복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걱정들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무절개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임플란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른 치아 시술과는 다르게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즉 메스를 이용해서 잇몸을 절개를 하고 그리고 잇몸을 절개한 데를 피판을 옆으로 젖히고 나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갖다가 그쪽에다가 심게 됩니다. 물론 임플란트 전용 드릴을 이용해서 심는데 이게 보통 2번 정도의 두 번째 내원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집어넣고요. 이게 한 2번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 세 번째 내원했을 때는 잇몸에 밖으로 이렇게 관통부를 만들어주는 이게 대개 한 3번째 정도 내원했을 때 이야기고요. 다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이제 치과에서 이제 인상을 떠서 이를 만들어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 방법입니다.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 방법은 이 일반 임플란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제일 먼저 환자분이 먼저 치과에 내원하시면 위아래 먼저 모델에 대한 인상을 체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위아래 맞물림 관계를 인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CT를 찍어 가지고 이것을 임플란트 가이드를 만드는 회사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것을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진단 도구를 이용해서 진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없는 치아에 대해서 미리 왁스업이라는 작업을 거쳐 가지고 최종 이 모양까지 다 미리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준을 해서 어디 위치에 최적의 위치가 어디 위치인가를 찾고 나서 이제 담당 원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각도가 조금 안 맞으면 각도를 약간 바꾼다든지 길이를 약간 조절한다든지 해서 최적의 어떤 수술할 수 있는 위치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최적의 위치를 계속 돌아가면서 잡고 그 위치가 다 설정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가이드, 수술용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 캐드캠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리 최종 이까지 만들어 놓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되게 이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이 만들어진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 방법은요, 메스를 댄 게 아니라 이런 수술용 가이드를 먼저 입안에 장착하고 나서 펀치를 이용해서 먼저 잇몸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정해진 임플란트 드릴을 이용해서 바로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정력이 잘 나오면 바로 미리 만들어놨던 임플란트 보철까지 이렇게 바로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날 바로 이렇게 보철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출혈과 통증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후에 붓기가 거의 없어서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 자체가 10분에서 20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다음 내원 횟수가 일반 임플란트 시술은 한 7번 정도 오셔야 되는데 이 무절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면 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위험 요소를 어느 정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작용이 별로 없고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절개 임플란트 방법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진단하는데 시간이 최소 일주일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걸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입이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용 가이드가 들어가는데 그 가이드가 들어간 높이만큼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드릴도 그만큼 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입이 좀 크셔야지 고생을 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환자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수술 과정이 굉장히 경험을 좀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시술입니다. 실제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의해서 시술된 직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절개 임플란트 방법은 특히 연세가 좀 많으신 노약자분이시나 또는 전신질환이 좀 많으신 분한테 더 적절한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이 환자분은 70대 중반의 남자분이십니다. 근데 잇몸을 찢는 게 싫으셔서 지금까지 임플란트 치료를 안 하셨는데요. 이 양쪽을 동시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미리 저희가 이렇게 이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오른쪽 아래를 먼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각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어느 각도가 최적인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치아입니다. 첫 번째 어금니인데, 예. 그리고 반대쪽 왼쪽 첫 번째 어금니고, 예. 왼쪽 두 번째 어금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도가 맞은지 그리고 최종 리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봐서 맞물린 치아의 교합 관계가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 수정할 게 있으면 한 번 더 예, 이런 식으로 각도를 더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사진이고요. 양쪽 다 없죠. 그래서 바로 가이드를 끼우고 지금 이제 아까 절개를 한 게 아니라 펀치를 이용해서 잇몸에다가 이렇게 구멍만 먼저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수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수술 시간은 4개를 심는데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대줄을 연결해 가지고 체중줄을 바로 연결해서 바로 이렇게 이쪽을 이용해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수복을 해드렸습니다. 반대쪽까지 다 완성된 사진입니다. 특히 이 잇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반드시 염증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또 사람마다 잇몸뼈라든지 아니면 신경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결정하시기 전에 이 방법이 본인한테 맞는지 정확하게 먼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절개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보다 더 고난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은 물론이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이신지 반드시 알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